자,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가면 이런 그 가맹비 위주형 또는 인테리어 위주형 여기 써놓을게요. 이런 가맹비형, 인테리어형, 수익형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차별화에선 전혀 없는데 예를 들면 불닭이 떴다. 근데 불닭을 너도 나도 판다고 프랜차이즈가 한 4, 5개 나와 있다? 이거 다 뭐예요? 가맹비형, 인테리어형 프랜차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떴다 그랬을 때 뜨는 아이템들 중에 꼭 나와요. 왜? 이거 괜찮은데 이거 지금 막 인기 있어? 이런 아이템이 생기면 분명히 프랜차이즈 브로커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와 관련된 상표 등록하고 상표 등록하는데 뭐 얼마 걸려요? 상표 출원해놓고 상표 출원해놓고 그 디자인이라든가 그 상표로 뭐만 해? 인테리어 팀 모으고 영업사원들 모으고 다 인센티브로 그리고 또 어떻게 물류회사도 확인해보고 식자재 업체는 그냥 물류회사한테 얘기해서 야 이거 관련된 그 레트로팩이라든가 아니면 개발된 거 있으면 내 이름 내 브랜드로만 바꿔서 줘. 내가 사줄게. 이렇게 딱 계약만 해놓고 어떻게 해요? 계약만 해놓고 그냥 가맹점 문 여는 거야. 이런 가맹점의 공통점 가맹본사가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무실 하나 있어. 이런 데도 많습니다. 예. 어디라고 얘기 안 할게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가 좀 이따 확인하는 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건 이런 변동비 수익, 이런 로열티라든가 원부자재라든가 부동산이면 부동산, 이 부동산 그 가치 투자형 그 프랜차이즈가 바로 대표적인 게 스타벅스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직영점만 운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투자를 외부한테 받을 때 뭐만 받아? 건물만 받아. 건물만. 그래서 건물주들만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뭘로? 그 건물로. 그 투자를 하면 지금 현재 수익성을 분석해 보니까 적어도 한 달에 이 가맹점은 이 건물에서 만약 가맹점이 오픈되면 이 정도 매출이 나오고 이 정도 수익이 나올 테니까 적어도 최저 내가 이 정도 뭐예요? 월세는 안 주지만 이 정도 배당을 해줄게. 월별.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뭐예요? 부동산도 가치가 올라 떨어져. 계속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동산을 그것도 두 종류예요. 부동산을 아예 넘기는 그 계약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배당만 받는 그 월세 대신 배당만 받는 계약을 하는 그거는 임차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누가 스타벅스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보통 전자가 더 많아요. 여하튼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프랜차이즈가 들어가서 잘 되면 건물이 또 줄어. 건물값이 올라가죠. 그거를 팔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팔고 나오는 사례도 많아요. 여하튼 이런 프랜차이즈만 어떻게 돼요? 가맹점과 롱런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또 부동산형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가 될 수는 없지만 투자자로서도 안정적이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어떤 프랜차이즈들을 골라야 될지 좀 이제 감이 좀 오시죠.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변동비 수익이 주가 되는 그런 유형의 프랜차이즈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를 한다 그러면 어떤 프랜차이즈를 선별해야 되는가 요약한 거예요. 첫 번째, 로열티나 가맹비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투자 비용은 좀 더 들어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로열티라든가 가맹비는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두 번째, 임원 또는 대표가 그 업종에 관련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럼 뭐야? 아이템 브로커야. 그죠? 뜬다 싶으니까 그걸 잡은 거야,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임원이라든가 아니면 대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특히 브로커형, 이런 가맹비형, 인테리어형, 이런 브로커형 프랜차이즈는요, 가보면 대표하고 직원 몇 명, 한두 명? 아니면 영업사원이 대부분일 거예요. 임원도 없고, 뭐, 메뉴 개발팀도 없고,
슈퍼바이저도 없고 이럴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여하튼 그래서 임원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있는지 진짜 예. 그래서 그 대표 업종과의 관련성, 경험, 경력 이런 것들이 있는지 예, 직원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해당 전문 직원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로는 뭐예요? 동종 유사 브랜드와 차별화 요소가 있는가? 이건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예요. 이것조차도 없으면 이건 가짜란 말이야. 근데 보통 브로커용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해요? 너도 나도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나와. 4-5개 종류가. 근데 다 가보면 진짜 속된 말에 그놈이 그놈 같고 차별화 요소가 전혀 없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동종 브랜드와 확실한 어떤 차별화 요소가 있는가? 예, 두 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런 데는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홍콩 만점부터 이 고투웍이 차별화 요소가 확실하게 있다. 그럼 뭐야? 곧 이건 죽는 거니까 이것도 문제야. 아시겠죠? 그래서 브랜드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잡을 때 완전히 시장이 다른 쪽으로 아마 그렇게 잡혀 있을 거예요. 전 믿어 의심치 않아. 예, 백 선생님은 만약에 이게 저가형 제품이라 그러면 이건 고가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부딪히지 말아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그게 부딪히게 됐을 때는 가맹점주들한테 속된 말로 사기 아닌 사기를 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고요. 그래서 동종 유사 브랜드와 차별화 요소가 확실하게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내게 더 좋은 차별화 요소가 나온다 그럼 나도 빨리 갈아탈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얘기 드릴 수 있는 거, 프랜차이즈 본사는요, 아니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년 이상 하면 빨리 넘길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 본사 계약을 할 때 만약에 내가 후임자한테 넘겼을 때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건 족쇄야. 왜? 죽을 때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뭐 계속 라이프 사이클이 유지가 되면 모르겠는데 쇠퇴기에 접어들면 어떡하냐고. 그냥 그 가맹점과 같이 나는 망하는 건데,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적정 시기에 가치를 올려서 잘 팔릴 수 있을 때 넘길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 대부분이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허락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겨대라 그래. 이런 거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또 작은 프랜차이즈인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예비 가맹점주가 말빨이 맥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메뉴 개발 등 서비스 개발 등 지속적인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인가, 이것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막 생겨난 프랜차이즈 그 본사는 웬만하면 가지 말라 그래요. 적어도 1년, 2년이 지난 프랜차이즈를 가보시고 프랜차이즈 선택할 땐 만약에 그 프랜차이즈가 지금까지 신메뉴 같은 걸 지속적으로 런칭을 해왔는지, 아니면 슈퍼바이징은 계속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영점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돼요. 직영점이 있는지. 직영점이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 테스트도 안 해보고 고객 검증도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그런 브로커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프랜차이즈 선별 요령이라는 내용들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브로커용 프랜차이즈인지 아니면 나와 영원히 갈 수 있고 나를 계속적으로 가맹점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본사인지를 검토해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걸 나눠봐야 돼요. 자, 더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표예요. 예, 이거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본사를 채점해 보라는 겁니다. 일단 가입비가 있으면 10점, 없으면 빵점. 두 번째, 로열티가 있으면 10점, 없으면 빵점. 세 번째, 관리팀이라는 건
슈퍼바이징 팀입니다. 가맹점들을 돌아다니면서 경영 상태를 컨설팅하고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주고 가는 팀들, 그리고 이런 팀들이 조직이 아예 상설로 돼 있는가, 예, 이걸 확인해 봐야 돼. 이거 어떤 경우에는 외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컨설턴트들한테. 예, 너 돈 벌어봐 하고. 특히 우리 같은 이런 소상공인 컨설턴트들은요,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만약 프랜차이즈가 소개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컨설팅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또 못하게 해요. 여하튼 자, 요거 만점 30점. 그리고 그 다음에 설립 연도는 오래됐는가 라고 했는데 요거 기준은 한 2년 이상 되면 5점 주세요. 자, 영업사원은 인테리어 사원인가 아닌가? 인테리어 사원이 있으면 빵점, 인센티브 사원이 아니면 5점.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사원이 있으면 뭐야? 이거는 떴다방 같은 거야. 왔다가 없어진다고. 그죠? 그러면 안 되죠. 자, 직영점이 있으면 4점, 없으면 빵점. 동종 업종과의 차별화 요소가 있는가? 예, 되게 중요한 얘기죠. 경쟁 업체와의 차별화 요소. 요거 2개 이상 두드러진 어떤 차별화 요소가 있으면 25점, 그렇지 않으면 한 15점에서 10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성평가를 해주세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품 이미지 광고. 이게 뭐예요? 브랜드 광고예요. 브랜드 광고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눈에 띄는가? 예, 아니면 신문이든 뭐든지 이거 있으면 4점인데 요것도 TV 광고까지 한다? 4점. 그렇지 않고 일반 광고다? 2점만 주세요. 자, 그 다음 매뉴얼 개발팀. 그러니까 메뉴 개발이라든가 서비스 개발팀이 있는가? 10점. 있어야죠. 유행성 업종은 아닌가? 예, 이게 이제 뭐예요? 박람회 갔을 때 한 4개나 5개 이상 동종 업종이 나와 있다? 이건 유행성 업종이에요. 유행성 업종은 뭐다? 유망 아이템이다. 망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이다. 있을 유자, 망할 망자. 유망 아이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체인점이 많이 있는가? 예, 10개에서 100개 사이에 있으면 4점. 아시겠죠? 10개 이상, 그리고 100개 사이. 왜냐면, 웬만큼 큰 데는, 그러니까 작은 평수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 일반적으로 중대형 평수의 프랜차이즈들은요, 100개 이상 들어가면 이제 포화예요. 내가 좋은 자리 선점하기가 힘들어. 자리는 있을 수 있어. 200개 넘어가면 자리가 없어요, 아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 직계열인가? 그리고 대기업들은 보통 프랜차이즈를 말씀드린 이런 원부자재를 납품하기 위한 프랜차이즈들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생할 수 있어요. 관리 계속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까지 해서 점수를, 공장이 있다 없다? 예, 좋은 얘기죠. 제조 공장이 있으면 예, 당연히 예, 좋은 거니까 5점. 그래서 요것까지 해서 다 합치면 100점이거든요. 요게 70점 이상만 된다 그래도 괜찮아요. 70점 이상. 근데 하여튼 그 이상 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으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적어도 동종 업종이라도 한 3개 정도 3개 정도는 뒤져보셔야죠. 그죠? 이렇게 뒤져보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창업을 할 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어서 1점 아이템이에요, 이건. 이걸 한번 읽어보시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들어갈 입지가 아파트 쪽이다 그러면 당연히 배달 프랜차이즈 괜찮아요. 주택이 많으면. 요즘에 특히 치킨들 보면 경쟁이 심하죠. 근데 어떤 치킨들 같은 거는 한 10시 반, 11시 반 되면 문 닫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재료 다 떨어졌대. 오, 행복해 요즘. 그죠?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배달 관련된 부분들 지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생활 관련된 부분. 생활 관련된 거. 예를 들면 뭐 미용실이라든가, 아니, 뭐 세탁소라든가, 그죠? 또 뭐 슈퍼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거. 또 소형 음식점이 보통 아파트 상권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미용실 당연히 아파트 상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재래시장이라든가 주택가 상권, 토속 음식,
또는 생활 관련 편의점, 프랜차이즈, 소형 유흥이라 그러죠. 소형 유흥이 뭐예요? 조그만 주점이라든가 조그만 노래방 뭐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초중고교 인근 상권이다. 그럼 어떻게 돼? 문구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분식 들어가야 되고, 학원, 그리고 학생 여가, 학생 놀이방 뭐 이런 거. 예, 요즘 보면 뭐 코인 노래방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거. 그리고 고등학교,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당구장 못 갔었는데 요즘엔 당구장을 고등학생들도 생활체육으로 바뀌어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자, 그 다음 대학가. 보통 대학가들이 좋은 상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 학교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홍성 같은 경우에 지금 해전대학교 쪽이 조금 상권이 살아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여튼 좋은 데도 있고 안 좋은 데도 있습니다. 대학가도. 근데 대학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산 밑에 있어요. 아니면 산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보면 대학가에서 멀어지는 상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학가 상권은요, 대학이랑 얼마나 가까이 있냐가 더 중요해요. 어떤 등고를 따지지 않고 보통은 낮은 데 있는 상권이 좋은 상권이에요. 낮은 곳에. 그래서 물이 흘러서 고이는 곳이 좋은 상권이거든요. 좋은 입지. 근데 이 대학가만큼은 높은 곳이 좋은 곳이 더 많아요. 여하튼 이런 대학가는 유흥이라든가 또는 분식, 펜시, 임용 그리고 학업 관련된 이런 그 입점 아이템이 추천을 드리고요. 오피스 상권 이런 데는 이제 전문주류 전문점 그리고 또 외식업체 또는 임의용 업체 그리고 음료,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추천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역세권. 역세권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지하철역만 예전에가 300, 지금 한 5, 600개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좋은 상권도 있지만 안 좋은 상권도 있고 그 상권이 오피스가 될 수도 있고 대학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예, 입점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건 복합상권이죠. 뭐예요? 대학가와 역세권이 붙어 있거나 뭐 예를 들면 대학가와 오피스 상권이 같이 있거나 이래서 여러 상권의 성격이 모여 있는 데를 복합상권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제일 중요한 거 복합상권에서 무조건 복합상권은 그러면 핵심 상권이고 제일 좋은 상권인데 이런 상권이 주의할 게 뭐냐? 6번 상권에서 검토할 사항이 뭐냐? 첫 번째가 외식이든지 뭐든지 모든 아이템에 뭐예요? 한개 매출액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건 외식에서 많은데 여러분들 만약에 아까 이제 외식은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자, 백스비어 예를 드는 거예요. 백스비어. 자, 백스비어입니다. 자, 이게 생맥주 전문점이야. 자, 이거는 몇 시부터 문 열어요? 몇 시부터? 아무리 빨리 열어도 6시에 열어야 돼. 아, 6시에 손님 들어와. 그죠? 이거 뭐 5시나 4시에 먹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좋습니다. 한 6시 정도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할게요. 그 테이블 한 테이블에 예를 들면 외식의 경우 테이블의 회전율 몇 회전일까요? 최대 회전율. 아무리 많이 해봤자 생맥주 전문점은 2회전 이상 못 돌아가요. 꽉꽉 앉혀도. 그래서 2회전에서 3회전입니다. 그러면 테이블당 평균 단가가 있죠. 이 단가가 예를 들면 한 번 테이블에 와서 먹는 양 이게 5만원이다. 예를 드는 거예요. 5만원이다. 이게 단가면 단가 곱하기 회전율이 뭐예요?
이거예요. 평균 단가 곱하기 회전율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지금 저대로만 보면 5만원 곱하기 3회 전이니까 15만원이 한 테이블의 회전율이고, 만약에 10개가 있다. 그럼 그 가게의 하루 한 개 매출액은 얼마예요? 여기에 테이블 수.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한 개 매출액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예를 들면 10개면 150이죠. 그럼 예를 들면 그 한 개 매출액이 나오면 그 한 개 매출액이 월별로도 나올 수 있겠죠? 월 한 개 매출액의 15% 이상을 임차료로 내면 그 가게는 거의 수익이 발생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7번. 이거 한 개 매출액 대비 임차료의 수익성입니다.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외식업은 한 개 매출액에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강남에서 장사하면 다 말아먹어. 너무 좋기 때문에 상권이. 왜? 좋으니까 월세가세에서 월세가세면 어떻게 돼? 벌어도 건물주 좋은 일 시키지 내가 돈을 못 번다고요. 그래서 한 개 매출액의 15% 이하만 입점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런 자리를 찾아야 돼. 아시겠죠? 만약에 한 개 매출액이 150만원이고 뭐 한 달 팔면은 4,500이 매출액이다. 한 개 매출액이다. 이건 아이디어를 했을 때 4,500이 매출액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 500, 600 이상 넘어가는 임차료가 넘어가는 자리는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뭐 저도 그래요. 저 지금 그 일산 지역에 또 제가 평생교육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사장님 있죠. 그 평생교육원 밑에 1층에 자리 좋아요. 1층에 카페나 뭐 이런 게 맨날 들어오는데 월세가 1,000만원이야. 6개월에 한 번씩 바뀌어요. 절대 그 임차료를 당해낼 수 있는 업종이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엔 옷가게 들어와야 돼. 먹자가 잘못 들어오면 망해요. 여하튼 이렇고요. 만약에 도소매다. 그러면 이거는 도소매는 한 개 매출액이 없어요. 도소매는 어떻게 한다?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메인 상권,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 입지 이런 쪽에 들어가 주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리가 진짜 좋은 데 들어가는 거는 결국은 편의점 또는 옷가게 이런 거 해야 돼. 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바로바로 움직여줘야 돼. 그 사람만 많이 있으면 솔직히 편의점을 줄 서서 사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한 개 매출액이 생기지만 그것까지 감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어렵고 외식업이 한 개 매출액이 주로 있어요. 그래서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좋은 자리에 들어갈 때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거. 자, 그럼 이제 프랜차이즈의 장단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프랜차이즈 장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은 일단은 첫 번째, 초기에는 실패 위험이 적죠. 그죠? 만들어 놓은 차별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거 굳이 강조하고 싶은 건 초기에만 그렇지 나중에 가면 라이프 사이클이 언제 꼬꾸라질지 모르니까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시다가 적어도 성장기에서 성숙기 넘어갈 때 매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영원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브랜드력이 있죠. 그죠? 내가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어떤 브랜드가 뭐 맥도날드 그럼 누구나 알잖아. 근데 그 맥도날드 직영점만 하니까 롯데리아 누구나 알잖아요. 그런 브랜드력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점. 마케팅력 그렇죠. 본부 차원에서 광고를 전사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장점. 또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할 때 또 가장 잘 속아 넘어가는 게 가맹점주가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상담하는 분들이 보면 아 투자 비용이요 이거 이렇게 대출이 됩니다 또는 이거는 정부 자금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맞춤 컨설팅 아닌 컨설팅을 하니까 어떻게 돼 좋은 점이긴 한데 이건 또 손바닥을 뒤집어 보면 그것 때문에 혹해가지고 예, 나쁜 프랜차이즈인데도 넘어갈 수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장점인데요 단점은 뭐예요 첫 번째 언제나 똑같이 따라해야 되고 언제나 똑같이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린 것처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체인 본사 말을 안 들으면 안 들을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열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렇죠. 두 번째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막 들어갈 수가 없다. 왜? 기존에 벌써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이런 상권의 제한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상권을 먼저 정한 다음에 아이템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맹점, 프랜차이즈가 있으면 거기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죠? 예, 만약에 기존에 벌써 프랜차이즈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상권은 하지 말아야지.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타 가맹점의 평판.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잘못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옆에 있는 상권의 가맹점주가 너무 그 경쟁력 없게 운영을 해. 그럼 어떻게 돼? 평판이 좋게나 나쁘게나 나쁘게나죠. 나만 잘해서 이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나쁜 점이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로열티라든가 가맹비 등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뭐에 비해서? 독립창업에 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가맹본사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럼 골치 아파지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안정성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 뭐예요? 지속 가능성. 가맹점들을 계속적으로 케어해 줄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이 있는 프랜차이즈들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택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더 들어가면 이제 그럼 선택이 됐으면 어떻게 창업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또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업종 분석. 그렇죠. 예. 내가 어떤 아이템 아니면 어떤 업종 나는 중식을 할 건지 프랜차이즈를 뭐 생맥주를 할 건지 아니면 나는 설렁탕을 할 건지 이걸 정해야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업종을 먼저 정하면 그 업종과 관련된 프랜차이즈들이 있으면 쭉 찾아봐야 돼. 그죠? 지금 중국집 프랜차이즈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중국집을 하겠다. 중국집 프랜차이즈 지금 짬뽕관, 또 홍짜장, 또 바로반점, 역대 짬뽕, 또 백종원 같은 경우에 3개나 있어요. 그죠? 볼까요? 뭐뭐 나오나? 중식 브랜드 홍콩 반점 하나만 내놨네. 하나만 있습니다. 이 사람 거 자꾸 보여줄 필요가 없지. 여하튼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떻게 한다? 먼저 이 중에서 내가 지금 이런 상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상권에 입지가 있는 들어갈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조금 축약해야죠. 필터링 해야죠. 그죠? 그런 다음에 가맹 상담을 하고 입지 개발을 제대로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입지를 개발해야죠. 입지라는 건 상권 속에 있는 내 자리예요. 그 내 자리를 슈퍼바이저하고 같이 찾고 그 다음에 가맹 계약을 이걸 찾은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뭐래? 인테리어 공사하고 인원을 모집해서 매뉴얼 교육을 하고 그 다음 최종 점검을 통해서 리허설 꼭 해야 됩니다. 리허설을 하고 그 다음 가맹점으로 오픈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잔금을 지급하고 사후관리 받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프랜차이즈는 잔금 지급을 먼저 하게 해. 오픈 전에 안 돼요. 왜? 프랜차이즈는 인테리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리허설을 해봐야지 문제가 뭐가 있는지 알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리허설을 해봐야지만 기자재도 뭐가 잘못됐구나 알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한번 돌아가는 걸 본 다음에 잔금을 지급해야지, 이 브로커형 프랜차이즈는 오픈되고 나면 신경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예, 특히 잔금 받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 신경을 써서 절차를 잘 단계를 밟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그 강의를 드리는데 이 코가 너무 막혀가지고 맹맹거리는 소리를 여러분들한테 듣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매주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올려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또 여러분들 기다리고 예, 하니까 여하튼 좀 양해를 구하고요. 안 되겠어요. 다음 주부터 몰아서 한 2개 정도 예, 녹화를 뜨고 드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양해의 말씀 드리고 또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게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11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